안녕하세요. 저는 물성과 형태에 관심이 많은 작가 프랭키입니다. 제가 디자인을 사실 전공했어요. 그리고 디자인업이랑 서비스업 쪽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했는데 이 두 직업 다 공통점이 타인의 기준에 저를 많이 맞추고 좀 자아를 깎아야 되는 직업이에요. 좀 저만의 기준이 허용되는 세계가 많이 필요했고 많이 답답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터프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 혼자만의 세계관에 대해서 많이 해소를 느꼈고 그때 이후로 좀 확장된 작업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평소에 또 영감이랄까 잘 모르겠는데 의식적으로 머릿속으로 항상 어떤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이런 형태들을 평소에 자연물이나 아니면은 정말 의외로 네모난 타일이나 딱딱한 공간에서 많이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왜냐면 어떤 네모가 있으면 그 프레임을 두고 그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그 네모를 깨기 위해서 다양한 모양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어떤 틀에 갇히고 싶어 하지 않는 약간 반골 기질에서 많이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것도 같고 형태를 먼저 그리고 색깔을 결정하는데 색깔도 최대한 제가 평소에 많이 접하지 않는 자연적이지 않은 인위적인 색감을 많이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 터프팅을 처음 하게 된 거는 작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집에 러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터프팅이 있는 줄 몰랐다가 막 찾아보다가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뒤로도 한 번도 저희 집에 깔 러그는 만들었던 적이 없고 계속해서 작품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막상 작업을 해보니까 표현에 한계가 없고 정말 섬유의 재질이나 뭐 길이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면이지만 약간 입체 평면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조형을 할 수 없지만 제 능력치 안에서 조금 회화를 벗어난 입체적인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약간 제 주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회화에 비해서 너무나도 재료비가 많이 들고 체력적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회화 작업도 해본 적이 있지만 실제 젯소칠을 하고 뭐 후작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 터프팅은 천을 걸고 나중에 뭐 뒤에 라텍스를 바르고 하는 작업이 거의 노동에 가깝거든요. 건강에도 많이 안 좋아서 이 작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좀 병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업에 대한 지속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화랑 관람객 사이에 어떤 벽이 있다면은 그런 게 존재한다면 터프팅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벽이 얇다든지 그 벽을 조금은 더 건드리는 형태인 것 같아요. 조형물과는 다른 또 매력이 있죠. 보기에는 회화인데 조형성이 있으니까. 네. 터프팅을 하고 계시는 많은 작가분들이 이 터프팅이라는 작업 자체를 어떤 장르화 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예전에 취미나 아니면은 어떤 잠깐의 유행거리로 지나갈 수 있었던 이 산업을 굉장히 예술의 한 장르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터프팅을 하는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하는 작가라는 형태로 봐주시기보다는 앞으로는 터프팅이라는 장르 안에서 많은 작가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주시면 이 작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힘이 되고 작업을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있어서 한다라는 게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별도의 캔버스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변형 캔버스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서 그 점이 많이 편할 수도 있고, 저도 처음 스케치는 보통 네모난 프레임에 당연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 친구 약간 이 네모 안에 놓기에 너무 아까운데 풀어주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웬만하면 그 네모 밖으로 꺼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됐던 작업들 대부분 보다 보면 조금 형태가 저는 완결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들로 구성이 많이 된 그림을 그리게 될 것도 같아서 네모 프레임 안에 있는 세계도 많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괴짜가 저 괴짜입니다 하는 순간 괴짜성을 좀 잃는 대답이어서 이게 대답하는 게 많이 아이러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프랭키라는 작가명을 본명 대신에 짓게 된 것도 그거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프랭크라는 영어 단어에서 따왔는데, 이게 약간 어떤 사람을 짓궂게 속이는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장난이라는 뜻이 있는데, 저는 디자인을 업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많이 맞추다 보니까 나 이런 면도 있는데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뭐 예를 들면 고객들 또는 심지어 제일 가까운 친구들한테까지 제가 작업하는 걸 오랫동안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제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에 대한 프랭크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의외성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는 놀라세요. 예를 들면 일로 만나게 되신 분들이 이런 작업 하시면서 혹시 저희한테 맞추실 수 있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재밌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작업을 하는 제 자아를 가지고 살면서 혼자서 사람들한테 좀 몰래 카메라를 하고 있는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영어적으로 뭐 이름이랑 성 같은 느낌으로 한 건데 제 본명이 수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머큐리여서 제가 제 본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의 아이디는 또 머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뒤를 바꾼 건데 뒤에 살짝 제 본체를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프랭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페르소나 같은 건데, 저는 사실 작업을 하면서 작가가 작품보다 앞으로 나오는 일을 많이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항상 이 뒤에 숨어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나와서 이런 소개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큐리는 항상 프랭키 뒤에 숨어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게 저한테서 좀 던져놓은 형태들이어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각자의 느낌을 받아주셨으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통해서 저랑 좀 일치되는 감정을 갖고 가셨으면 하는 점은, 보시면서 약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고 어떤 일상의 영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러면 안 되는 세계에서 그래도 되는 세계로 넘어오면서 조금 어떤 성장통 같은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약간 그래도 되는 세계로 한 발짝 정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어 가시면 저한테는 즐거울 것 같아요.